이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면 그럼 아까 거 또 재방송하는 거예요. 또 물 내려가고 밑에 집 다 젖고 보상 다시 다 해주고 바닥 다 뜯어내서 공사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집 그랬는데 너무 춥더라, 별로가 생기더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실장님, 제 친구가 이번에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걱정이 많더라고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보통 구축 아파트들은 20년에서 30년 정도 이상된 아파트들을 말하는데, 이 아파트들이 노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실 때도 확장 공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만큼 이 확장 공사가 기본이 돼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확장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구축에서 확장 공사는 정말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는데 너무 춥더라, 별로가 생기더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예전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현장을 체크하러 갔는데 거실 쪽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닥을 밟아보니까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나무로 되어 있던 거죠, 바닥 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하는 바닥 부분에 같은 경우는 단열재를 깔고 난방배관을 넣고 몰탈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 마감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실 발코니와 거실에는 단 차이가 있죠. 이 단 차이의 높이만큼 이 나무로 그 부분을 시공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벽에 단열도 잘 안 돼 있고 바닥에 난방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나무다 보니까 이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걸 다 뜯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이 베란다 공간은 실내 공간으로 말하기보다 이 바깥쪽에 가까운 공간이잖아요. 단열도 안 되어 있고 난방 배관도 안 깔려 있고, 이런 부분을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확장 공사거든요. 당연히 난방 배관도 깔아줘야 하고 단열도 촘촘하게 해줘야 실내 공간으로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집은 확장을 해서 실내 공간이 됐지만 윗집이나 아랫집은 확장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열 공사를 할 때는 외벽뿐만 아니라 천정과 바닥 부분도 꼼꼼하게 단열을 신경 써서 해줘야 실내 공간으로서 제대로 확장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경 써야 할 게 이 난방 배관인데요.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일 경우 난방 배관이 동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배관이 20-30년 정도 되면 많이 노후가 돼요. 실제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배관이 노후가 돼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새면 이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아랫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피해가 작은 경우 도배 정도로 끝나겠지만 심한 경우는 가전이며 가구며 피해 입은 것들 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배관이 터지면 누수된 부분을 찾아서 바닥을 뜯어내고 보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터질 때마다 오늘은 거실 뜯고 다음 달에는 안방 뜯고 그 다음 달에는 주방 뜯고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터지지 않더라도 이 많이 낡은 데다가 요즘 사용하는 엑셀 배관에 비해 동배관은 사이사이 간격이 더 넓기 때문에 난방 효율도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 공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난방 배관 공사 꼭 새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쁜 것도 좋지만 집에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 관련한 배관 같은 부분들은 절대 아끼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를 이쁘게 잘 해놓으시고 나중에 가서 배관이 터지면 그때 가서 바닥 다 다시 드러내고선 새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하실 때 꼭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혹시 덧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덧방이요? 덧이는 아는데 덧방이 뭐예요? 화장실을 보면 이 벽이랑 바닥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 공사를 하면 이 타일들을 다 철거를 하고 기존의 방수 작업부터 다시 하고 새로운 타일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기존에 있는 타일 위에 새로운 타일을 붙이는 걸 덧방이라고 합니다. 이 철거 작업과 방수 작업을 건너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타일이 멀쩡하면 많이들 하시는데요. 구축 아파트에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구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세월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층에 크랙이 많이 생기게 돼요. 타일 아래 방수층이 깨졌을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덧방을 해버리면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거 또 재방송하는 거예요. 또 물 내려가고 밑에 집 다 젖고 보상 다시 다 해주고 바닥 다 뜯어내서 공사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 타일 위에 새로운 타일을 붙이는 만큼 이 화장실 공간이 좁아지기도 하고요. 특히 바닥은 바닥 높이가 올라오면서 이 슬리퍼가 이 화장실 문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이라는 게 보기보다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우리 피디님도 처음 왔었을 때 이 타일 샘플을 보고 이거 이렇게 무겁냐고 놀란 적이 있잖아요. 이게 벽에 붙어 있고 한 겹 위에 다른 한 겹을 더 붙인다고 했을 때 이 접착면 위에 이 접착력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 타일이 떨어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축 아파트에서는 타일 덧방 시공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가 없이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필요에 따라 공간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벽을 새로 세워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거나 있는 벽체를 철거해서 공간을 넓힌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벽을 그냥 아무거나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벽의 종류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지가 결정되거든요. 건물의 벽에는 내력벽이라는 게 있고 비내력벽이라는 게 있어요. 내력벽은 말 그대로 위층의 하중을 견디고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벽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근이 들어간 벽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비내력벽은 벽돌이나 석고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벽체를 말하는데요. 집 구조를 바꿀 때 철거하는 벽체는 바로 이 비내력 벽체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내력벽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고 있는 벽체이거든요. 나중에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든 누구든 해도 된다 해도 이 내력벽 철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벽을 터서 공간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보통 사람은 벽이 똑같은 벽이지 이게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 도면을 보시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관리사무소에서도 도면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걸 받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시면 이 벽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철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벽을 없애거나 하는 부분은 이렇게 도면이나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 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보시면 보통 현관 쪽에 분전함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집안 곳곳에 콘센트, 조명 이런 곳으로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분전함과 전기 배선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신다고 하면 불편함을 겪으실 뿐더러 잘못하면 집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구축 아파트가 30년이 됐다고 생각해보면 30년 전에 우리가 쓰던 가전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지도 않았죠. 그때 집을 지으면서 어떤 전기 용량이나 설비도 당시 기준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인덕션부터 식기세척기, 에어프라이어, 건조기, 스타일러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홈바라고 해서 집에 커피 머신이 있는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 아파트의 전기선은 30년 전의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전기선이 굉장히 얇아요. 예전보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필요한 전기 용량도 훨씬 늘어났는데 이 얇은 전기선으로는 그 용량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조명이 깜빡깜빡거리거나 많은 제품을 동시에 사용을 하다 보면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무엇보다 분전함이나 전기 배선 같은 이런 설비들도 세월이 흐르는 만큼 많이 낡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분전함뿐만 아니라 전기선을 다 빼내고 새로 입선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허술한 확장 공사, 난방 배관 교체 없이 사용하는 것, 화장실 덧방, 내력벽 철거, 그리고 전기 배선과 분전함 교체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까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한다면 정말 새 집처럼 예쁘게 깔끔하게 딱 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마음은 다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을 거니까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축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주의점이나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인테리어 하신다면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집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